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치료법은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가족 관절척추 주치 서울원병원의 나윤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의료 기술인 만큼 아직 많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아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에는 줄기세포 수술과 줄기세포 시술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줄기세포 수술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최근 신의료 기술로 허가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이 2가지 치료법은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수술은 다른 사람의 기증받은 제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이것을 회사에서 배양, 증폭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상품명은 카티스템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연골이 마모되어 벗겨진 손상된 관절면에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고 여기에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절개해서 도포하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관절경을 통해서 절개를 최소화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줄기세포 시술은 자기 골반뼈 속의 골수를 채취해서 고속 원심 분리기로 줄기세포를 분리합니다. 준비한 줄기세포 층을 포함한 주사액을 무릎 관절에 간단하게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골수를 채취할 때 채취 부위에 곡소 마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술이고 총 시간도 약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자기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제와는 달리 다른 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기존에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던 카티스템 줄기세포 연골 재생 수술은 손상된 관절면의 연골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카티스템을 통해서 재생된 연골도 원래 자기 자신의 관절 연골과는 그 성능과 내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연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절보다는 이렇게 모조 연골이라도 재생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을 도모합니다. 카티스템 줄기세포 연골 재생 수술도 다리가 많이 휘어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술 결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가 많이 휘어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연골 재생 수술과 함께 휜다르 교정술, 즉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 하는 수술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 재생 수술 후에는 최소 6주 정도는 체중 부하를 피하고 목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만약 일을 마냥 쉴 수 없어서 이렇게 장기간 치료 기간을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치료 비용 면에서도 이런 줄기세포 연골 재생 수술은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 뭔가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그런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언론이나 광고를 통해서 이런 기대를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만약 줄기세포 치료로 관절염을 완전히 해결한다면 노벨상을 받아야겠죠. 자기 골수에 포함된 줄기세포를 단순히 분리, 농축한 것에 비해서 카티스템은 공장에서 줄기세포를 증폭 배양을 합니다. 따라서 포함된 줄기세포의 숫자가 카티스템의 경우 월등히 많은데요. 이렇게 카티스템을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의 함량이 적은 자가골수 흡입물을 이용한 줄기세포 주사 치료만으로 수술에 버금가는 연골 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기계적으로 마모되는 현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 내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조직이 분해되는 화학적 반응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가골수 흡입물에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성장인자라고 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줄기세포 자체도 많은 성장인자들을 분비하고 또 주변 조직들과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관절내 조직이 분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관절내 환경이 개선되어서 조직이 재생되는 흐름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염증에 의한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개선해주며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이 악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관절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아직까지 줄기세포 주사 치료만으로 연골 재생 효과가 뚜렷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 주사 치료만으로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키거나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따로 있다. 연골의 직접적인 재생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럼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왜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그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 치료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아직은 수술까지는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인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수술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오랜 기간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지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 중이지만 최대한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또 인공관절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아직은 인공관절을 피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연골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같은 증상 완화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존 치료법으로 증상 호전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많이 아픈데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수술과 같은 부담이 없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 통증 완화나 기능 개선 등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관절염 진행을 억제하고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절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최대한 수술을 피하고 싶은 환자분들에게는 한 번 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수술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판단 근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이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진행된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치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누가 봐도 수술을 받아야 좋아지실 분들은 그냥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빙빙 돌아가지 않는 지름길이 됩니다. 즉 초기 내지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엑스레이상 관절염 병기가 2기 내지 3기인 경우나 MRI를 촬영했을 때 관절 연골 두께의 약 50% 이상이 손상된 ICRS 3기 내지 4기 환자분들이 치료 대상이 됩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관절염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치료법의 대상이 되는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의 나영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